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이 대구 인터불고 현장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장인데요. 지금 바로 직전에 할머니께서 인터불고 호텔 정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왔습니다. 아마 호텔 안에 있는 큰 연회장 같은 곳 같은데요. 기자들이 언제 다들 마스크를 쓰고 카메라를 대기시켜 놓고 이용수 할머니 입장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윤미향 당선인 모습은 뭐 현재 화면상으로는 보이지를 않고 있는데,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요. 네네. 현장을 연결하는 걸로 하고 할머니께서 입장하시기 전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경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번 사건이 이제 최초로 불거지게 된 게 이번 달 7일 아니었어요. 목요일 날. 네.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 시내의 한 찻집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하시면서 이 일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7일 기자회견이 발단이 됐는데 이 할머님은 그때 기자회견에서 이 정의기억연대, 그러니까 정의연의 후원금 사용이 불투명하다 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앞으로는 수요 시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할머님이 그 2007년에 그 미국 하원에서 그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이 통과가 될 때 이 피해 사실을 증언하면서 그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이 됐기 때문에 좀 큰 무게감을 지닌 기자회견이었는데요. 네. 이후에 이 정의기억연대가 이 정의연의 활동과 관련된 영수증, 뭐 사용 내역 등등을 공개하면서 이 좀 논란이 잦아드는 듯 했지만 이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상징적인 할머니인 이 상황이라 왜 영화 그 I Can Speak 그 영화의 또 모델이시기도 하지 실존 않습니까? 인물이죠. 실존 네. 인물이시고. 자, 배 수장님 좀 네. 쟁점별로 한번 살펴보자고. 일단 뭐 경기도 안성 그 쉼터 논란이에요. 네, 2013년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지정 기부 10억 원이었죠.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로 판단해도 되는데 쉼터를 이제 마련하는 과정에 하나는 이제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도 논란이 됩니다. 마포냐 아니면은 안성 네. 또는 다른 지역이냐. 맨 처음에 이제 안성으로 서울 마포 쪽을 가까운 알아보다가 쪽으로. 네.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안성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이규민 당선인이 소개를 해줬다. 이런 논란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규민 당선인 이제 안성 국회의원이니까. 네. 논란이 되는 부분에 또 하나 이제 돈 문제입니다. 매입 매수 가격과 관련해서 당시 이제 7억 5천만 원으로 사들였는데 당시 이제 비슷한 규모의 주변 주택 시세보다 훨씬 높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높은 금액을 지불했던 배경은 뭘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걸 팔았습니다. 파는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시세보다도 더 이제 싸게 매도를 하게 돼서 이 집을 구입하게 되는 매수와 매도 과정에 의혹이 있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 쉼터 논란과 관련해서 할머니들은 정작 별로 이용하지 못했던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기억연대가 해명하는지 논란에 올랐습니다. 그래요. 오늘 마침 또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오늘 아침에 네네. 그 7억 5천만 원의 안성 쉼터를 매각했다는 지금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장에 오늘 휠체어를 타고 뒤에서 누가 밀고 오면서 네네. 막 들어오셨네요. 휠체어에서 지금 내리시고 카메라 프레시가 막 터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자회견 좌석이 약간 무대 같은데 설치가 되기 때문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셔가지고요. 지금 현재 착석을 하고 계십니다. 마스크를 쓰셨고요. 네. 하얀 목도리를 좀 두르셨고 주변에 한 두 분께서 이제 할머니 착석하는 걸 좀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7일 날 물 한 잔 드시고 계시고 네. 7일 날 1차 기자회견이었는데 이제 오늘 25일인데 이제 2차 기자회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장소도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네. 처음에는 1차 장소로 그대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도 있고 좀 넓은 장소에서도 워낙 많은 기자분들의 참석도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불고 상당히 넓은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현장 오디오를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 이용수 할머니께서 일단은 저 입장문 같은 걸 먼저 발표하시고 일문일답을 하시기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할머니께서 지금 마스크를 뭐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마스크를 벗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윤미향 당선인 지난 19일 만나서 25일 기자회견을 하니 참석을 해달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홀로 모습을 나타낸 걸 보면 윤미향 당선인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이용수 할머니께서 모두 발언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은 사회자가 정숙해달라고 지금 멘트를 하고 있고요. 잠시 지금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자,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할머니가 지금 막 도착하셔가지고 조금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금만 더 시간 주시고 할머니 준비되신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에 먼저 선모의 네, 이 할머니께서 뭔가 종이를 꺼내 드시고 선모의 메모를 기자회견할 때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르기는 좀 힘듭니다. 해서 여러분, 네, 지금 마이크를 약간 떨어져 이것을 있어서 전부 카메라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뭐 메모해 오신 거를 한 번밖에 기자들한테 없는데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파일로 저희가 돌리면 되니까. 뭐 연필이나 볼펜으로 깨알같이 쓰신 메모장을 지금 취재진들한테 그래서 공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따 이제 돌려드리면 되고 돌리고 제가 두 번째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고 하는 거는 제가 선모 기자회견 할 때 했고 한데 너무도 보니 많이 생각도 못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신대 대책 협의회입니다. 정신대 대책 협의회는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들입니다. 그런데 공장 갔다 온 할머니들 하는 것은 정신대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자 갔다 온 할머니하고 위안부 아주 더럽고 듣기 싫은 위안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공자 같던 할머니는 공자에서 일하고 했지만은 위안부 할머니는 간대가 다 다릅니다. 잠깐 제가 갔는 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16살, 만으로 하면 14살입니다. 저는 양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때에 성을 갈지 않으면 배급을 안 줬습니다. 하기 때문에 성을 갈아서 야수하라라고 갈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그때는 일본 학교입니다. 제가 3, 4학년까지 다녔습니다. 하기 때문에 가다카나를 알았습니다. 끌려가서도 대만 신주 가미가제 부대, 특공대 부대로 끌려가서도 그 장교가 가타카나로 이래 써줘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 군인이 하는 얘기도 피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가지고 히가이샤가 뭔지 적어주는 걸 배우겠습니다. 이 군인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도시코, 야수하라 도시코라고 지어주면서 나도 도시코 같은 피해자라는 걸, 히가이샤라는 걸 적어줬기 때문에 히가이샤가 뭔가 몰랐습니다. 그 후에 겪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 끌려가서 당했는 거는 말로는 못합니다. 제가 쭉 30년 동안 해가오면서 미국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실하고 또 바른말하고 이러니까 정신대 대책협의회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92년도 6월 25일 날 신고를 할 적에 윤미하이라는 간사였습니다. 간사한테 했습니다. 25일 날 했는데 29일 날 모임이 있다고 오락해서 갔습니다. 어느 교회입니다. 교회 갔었는데 그날따라 일본 어느 선생님이 정년퇴직을 하고 돈을 1,000엔인가 얼마인가 줬다 그러면서 100만 원씩 넣어줬습니다. 그게 무슨 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모금을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왜 모금을 하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모금하는데 보니까 농구 선수들이 농구를 하는데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기다려가지고 그 농구 선수가 돈을 이리 들고 모금을 하더라고요.
그 돈을 받아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게 왜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그런가 보다 했는데도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렇게 말이지 막 농구를 하면서 이기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버젓이 앉아가지고 그 농구 끝나고 하면 돈을 그다는 걸 그걸 받아가 나왔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늦게 했는데 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거 사두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 돈을 그다가 그래도 그것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가도 또 교회 가도 또 돈을 주면 그걸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모르고 쭉 30년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정신대 대책협의회입니다. 그러면 공자 갔다 왔는 할머니들로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빵으로 말하자면 공자 갔다 왔는 할머니들은 밀가루로가 반죽해가지고 만두를 이렇게 삐져놓고 속은 맛있고 귀하고 한 걸 넣어야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속은 위안부입니다. 그런 그걸 해도 쭉 30년을 해가 와도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저께도 몰랐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니 이것은 왜 뭐 때문에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위안부 생명을 걸어놓고 끌려가는 이 위안부를 왜 저거가 정신대 할머니랑 합해가지고 쭉 이용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생각하니 이럴 수가 있나. 30년 동안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사죄해라, 배상해라 하는데 일본 사람이 뭔 줄 알아야 사죄하고 배상하죠. 직접 섞어가지고 이거는 사죄도 하지 말고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30년 동안 해나오면서도 사죄 배상을 요구하고 그 학생들까지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 학생들 돼지 털가지고 나오는 거 그 돈도 받아가지고 챙겼습니다. 이래서 저 어제 저녁 잠도 한숨 못 잤습니다. 왜 뭐 때문에 정신대 대책협의회만 정신대 문제만 하지 저거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 푹푹 울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당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왜 말도 못했나 하는 걸 생각하니 그래 내일 기자회견에는 이것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저희가 사죄 배상 요구하는 거를 막는 거 한 가지 막았잖아요. 예? 위안부하고 정신대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위안부는 생명을 걸어놓고 거기 가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데 이런 그거를 30년을 이용임해가 나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할 때는 이것을 내가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일본이 그 사람들 봐옵니까? 못할 때 정신대 대책 협의회가 위안부 문제를 하는데 거기가 해당치도 않았는데 못하러 그 사람들이 사죄하고 배상하겠습니까? 안 한 이유를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사진 한 장만 모르고로 해도 이걸 법에 걸고 했는데 이것은 할머니들로 위안부 할머니들로 팔아먹었습니다. 팔았습니다. 내가 왜 팔려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육형이에 딸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노만 터질까 불만 날라갈까 아들 육형제대도 그 불살 많이 하는데 쌀 한 움큼 물려가지고 엄마가 처매를 감싸가지고 수야 이리 온나 해가지고 네. 국회 정제에 가서 지금 이용수 미기고 할머니께서 했습니다. 격앙되시고 흐느끼시면서 모두 발언을 남의 집에 이어가고 귀한 계신데요. 딸, 저희가 고멘 57분에 지금 한 30초 남았는데 이때까지 현장 연결해 드리고요. 3시 정각에 다시 시작하면 현장을 다시 연결하거나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짓는다고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현장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큰 조카 내후관하고 저하고 가서 15만을 받고 정신대 대책 협의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러면 그 박물관에 든지 대표가 돼가 있습니다. 대표로 소리 하지 마라. 창피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 소리는 안 해도 대표 대우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끝까지 3월 30일 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양씨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한 분 오느라고.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자회견 할란다 했는데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기자회견 하락해서 제가 5월 7일 날 기자회견 했는 겁니다. 이런 등등을 제가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 이래서 제가 했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느 날입니다. 여기 와가 있을 겁니다. 소위 그 국회의원으로 나올 적에 저심전력을 다 하면서 제가 도와준 건 없지만 가보고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따위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돌아가지고 막 있는데 문을 열어주니까 윤미향 씨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쪽 넘어갈 뻔했습니다. 놀라서.
그러면서 와서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인지 용서? 내려가. 뭐를 용서를 합니까? 뭘 가지고 와야, 무엇이면 가지고 와야 용서를 하지요. 예? 하든가 안 하든가 그하는데 뭐를 용서? 보니까 엄청나더구나. 그것은 검찰에서 할 것이고, 내가 며칠 후에 기자회견을 할 테니 그때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소위 교수락 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아까 뻔뻔실이 거기에 차에 내려가지고 휠체어 탈락하니까 무엇이 어떻고 도대체 뻔뻔실 이렇게 짝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윤미향을 억울해했답니다. 무엇입니까 이거는? 예? 해서 윤미향한테 며칠 후에 내가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그때 오라고 하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뭐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서 무슨 원서 줬는 것도 아니고 30년을 지내왔습니다. 했는데 한번 안아달라 합디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래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안아주니, 저도 인간입니다. 사람 느리 사람입니다. 30년을 같이 있으니까 원수도 아니고 가는데 내가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현장 목소리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30년간 또 평생 힘들게 살아오셨던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울컥하시고 목도 잠기시고요. 네. 현장에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배종찬 소장, 정상 기자. 네. 뭐 1차 7일 날 기자회견 했을 때 그 잘못된 이야기들은 다 했고,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마 수사를 하는 거를 기다리겠다는 거고. 네네. 또 하나는 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왔다. 그 이후에 아마 안성 쉼터 얘기라든가 네, 후원금 뭐 유용 의혹이라든가 이런 얘기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정신대하고 위안부가 본질적으로 다른 건데, 정대협이 윤미향 당선자가 이제 정대협 그 맨 처음에 대표로 출발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다른데,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대 할머니들 정대협이 이용해온 거 아니냐, 이런 그동안에 많은 의혹을 좀 제기를 하셨어요. 자, 이 오늘 한번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1차 회견 때와 사실 기본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의 기자회견은 훨씬 더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감정적인 배신감, 감정이죠. 이게 더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는 정의기억연대, 또 이제 그 이전에는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과연 위안부 할머니들을 어떤 식으로 보살펴 왔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윤미향 당선인 제 역할을 못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배신감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다. 네. 두 가지입니다. 돈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이용수 할머니의 인간적인 거리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오늘도 여러 감정적인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할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1992년 6월 25일 날, 날짜도 아주 꼬박꼬박 기억하고 계세요. 네네. 이 처음에 정대협 윤미향 간사한테 찾아가서 위안부 실태에 대한 신고를 처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제 만 28년 지나온 것인데, 그동안에 하여튼 30년 동안 많은 이
회한 같은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25일 날 윤미향 간사에게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29일 날부터 모임이 있어서 거기부터 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기부금을 모으는 걸 봤는데 예. 뭐 이제 좀 배가 고파서 뭐 맛있는 거 사달라고 했더니 뭐 돈이 없다고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두를 비유를 하셔가지고 만두를 치자면은 만두 껍질은 정대협이고 네. 그 안에 제일 중요한 이 고명이나 소 이곳은 위안부 할머니들 걸로 채워놨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정대협하고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온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도 지금 제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줄기차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윤미향 당선인이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 조직 또는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국회의원의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명쾌하게 지금 해명이 된다고 해서 과연 이용수 할머니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여부가 정확한지 여부. 그렇죠. 실제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처럼 행위를 해왔는지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돼야 될 부분인데 네. 뭐 검찰의 수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들의 신뢰가 또 너무나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한일 간에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일본의 만행이죠.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내용의 이 역사적인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을 하는 것 노력도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30년간의 인권운동입니다. 세계 사적인 인권운동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인권운동을 해왔던 점, 이 점 이제 훼손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번 논란이 위안부 운동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무거운 녀석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